자, 오늘은 스페인 일주 유럽 허니문 반자유 패키지의 상품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스페인 인기가 엄청나죠, 그죠? 이어서 근처에 있는 이제 포르투갈도 그렇고. 근데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다음에 제가 이제 지도로 또 영상을 좀 한번 만들어 보겠지만은, 일단은 좀 허니문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금 이 기본 여정도 11일 여정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나중에 말미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11일도 사실 굉장히 좀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좀 많이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지역임을 참고를 하셔서 여정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예식 당일 밤 비행기로 그렇게 해서 이제 세팅이 되어 있고, 직항이나 오전 비행기는 따로 별도로 문의하시면 되는데, 기본 여정은 당일 출발 비행기로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런 중에서 타사와 비교 필수 사항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바르셀로나하고 시체스라고 해서 바르셀로나 근교에 사진에서 보시다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또 마을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탈리아의 아말피 코스트처럼 그런 식의 좀 별명이 붙어 있는 그런 곳인데요. 어쨌든 이게 시체스가 차량이나 또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근교 지역인데, 우리 가이드분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스냅 투어를 하고 근교 투어까지도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우리가 이 바르셀로나 투어에서는 1일 투어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부산역에 아침 8시까지 두 분이 직접 가서 그 부산역에 모여 있는 다 같이 이렇게 다니는 그런 투어가 아니라 소규모 인원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점. 일반적으로 이제 밴 투어로 진행되는데, 바르셀로나가 밴이 부족한 경우는 버스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인원 자체는 한 8명에서 10명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렇게 타사와 차이점이 있는 그런 투어고요. 그 다음에 세비야에 가시면은 세비야에서 이제 반일 투어가 그렇게 따로 들어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사하라, 그 다음에 론다, 세계 최초의 투어 경기장이 있는 그런 지역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6명 이하의 또 소규모 투어에 조인을 해서, VIP 투어에 조인을 해서 이런 근교 지역을 하는 투어를 이렇게 해서 기본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2번을 많이 선택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공식적인 포함 사항은 왕복 항공권에 4성급 호텔 8박 기준으로 들어가 있고, 중간 구간 항공, 스페인 같은 경우는 나라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비행기나 기차나 버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 수단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페인은 유럽의 경험이 한 번 정도 있으시거나 여행의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이동이 굉장히 많고 개별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스냅 투어라고 해서 작가분과 같이 이렇게 투어하는 그런 투어와 시체스도 다 포함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세비야에서 선택 투어도 들어가 있고, 마드리드는 현지에서 1일 투어가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일정표상의 공항 픽업과 여행자 포함,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시티택스 불포함 사항을 안내드리면, 이 시티택스는 유럽은 아시다시피 현지에서 호텔에 직접 환경세 같은 걸 내야 되는데, 급수나 박수에 따라서 하루에 한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만원 정도 이렇게 1박당 비용이 지불이 되는데, 요거는 자유여행을 가시더라도 호텔에 내야 되는 비용, 그 다음에 작가 팁 1인 25유로 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촬영을 하고 서비스를 하다 보면 시간 외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결과물에 따라서 좀 더 일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입장료 이런 부분은 별도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일 투어나 이제 자유여행할 때 공동 경비 이런 부분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패키지 부분에 있어서 단독 행사가 나는 경우는 이렇게 출발 전에 추가 요금이나 일정의 변경에 대한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차이점이니까 타사 비교 사항에서 꼭 이런 것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예식 당일날 밤 비행기 기준으로 해서 인천에서 도하를 경유해서 이제 낮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도착하시면 첫날 환경이 바뀌니까 픽업 서비스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체크인 후에 바르셀로나 역시도 지하철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편히 휴식을 취하거나 오후에 자유관광하시고 개별식으로 그렇게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부산역까지 갈 필요 없이 호텔로 가이드가 와서 우리가 바르셀로나 스냅 투어, 그러니까는 스냅 전문 작가와 투어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가이드분이
이제 촬영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혹은 스냅 작가분이 간단하게 가이드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원 3, 40명 같이 다니는 1일 투어가 아니라는 거, 이런 게 해서 비용 차이가 크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근교의 시체스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체스, 바르셀로나의 아말피라고 불리는 아까 말씀드린 이탈리아의 유명한 지역이죠. 그리고 이 선셋 포인트 정말 아름다운데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까지도 다 이제 차량으로 모셔다 드리고 원하는 장소에 그렇게 내려다 드립니다. 그래서 뭐 야경이나 저녁 식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별도로 하도록 하고, 작가분 팀만 25유로가 불포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날 하루는 이제 반자유 상품이기 때문에 하루는 투어가 있고 하루는 자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이제 근교에 또 몬세라시라든지 지로나라든지 요즘에 또 많이 뜨고 있는 지역이죠, 그죠? 뭐 이런 식의 투어도 가능은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해서 라로카 빌리지도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지역인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날은 그냥 바르셀로나 더 보셔도 되고요. 근교 투어 이런 거 선택을 하셔도 되고, 꼭 뭐 저희한테 이거를 문의를 안 하셔도 되고, 개별로 마이리얼 트립 가서 뭐 예약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추천 여행으로 넣어둔 거라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날 또 하루 이제 자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그라타 파밀리아 이제 성가족 성당을 들어가시길 원하시는데, 유럽의 모든 입장들이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도 그렇고 이제 그룹으로 단체로 예약을 하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예약을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이 얘기하는 시간에, 배정되는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다 보니까 이게 투어를 이렇게 그룹으로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자유여행 때에 이렇게 입장을 권해드리고 개별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뭐 올해만 해도 제가 뭐 바르셀로나를 7번, 8번까지도 이렇게 갔었는데, 뭐 외부가 오히려 이거는 내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가신 분들은 꼭 보셔야 되니까, 어쨌든 요거는 빨리 개별적으로 준비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공항 이동해서 바르셀로 출발해서 그라나다까지는 비행기로 해서 그라나다로 개별 체크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그라나다 역시도 하루 자유관광이 있고요. 알함브라 궁전, 마찬가지로 알함브라 궁전은 코로나 이후에 예약이 굉장히 까다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출발 석 달이면은 90일 전입니다. 90일 전.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거를 가지 않으면 굳이 또 그라나다를 입장을 하지 않으면 그라나다를 굳이 또 갈 이유는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바로 버스 또 이동을 해서 세비야까지 약 예를 들어서 뭐 3시간 정도 그렇게 또 이동을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도착하면 또 개별 체크. 그러니까 일정이 되게 힘들어요. 전날 저녁에 와서, 그죠? 다음날 보고 바로 또 버스 타고 또 이동하고, 그 다음에 세비야 도착하면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세비야 반일 투어라든지 혹은 사하라 론다 별밤 투어, 요거 같은 경우는 빨리 사전 예약을 해야 선택이 가능하고요. 일부 여기는 뭐 어차피 한국인 가이드가 몇 없기 때문에 또 빨리 조기에 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항상 뭐든지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현지 사정에 따라서 아까 변경이 좀 될 수 있고, 대부분 선택 2번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간단한 투어가 이렇게 반나절 정도 이렇게 이제 별빛, 그러니까 별밤 선셋 투어니까 오후에 시작해서 늦은 저녁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투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식사는 불포함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약과 동시에 선택 일정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뭐 2번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세비야에서는 반나절 이상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날 또 마드리드에서 바로 또 KTX를 타고 우리가 3시간 반 정도 또 마드리드에 도착하시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1일 투어가 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나절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투어가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1일 투어이기 때문에 이제 개별적으로 집결지에 가서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다니는 그런 투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하루는 또 자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드리드도 이제 스페인의 서울과 같은 곳이니까 하루로는 좀 부족하고요. 하루 정도 더 여유있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똘레도라는 지역 사진에서 보시는, 예전에 지성 씨하고 박보영 씨가 신혼여행 가서 이 맞은편 언덕에서 사진을 찍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근교 투어를 추천. 네, 이 날은 자유지만 추천을 해드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항공 스케줄에 따라서 반나절 정도 자유 일정을 하고 나오는 11일차 여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여정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고요.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르셀로나와 이제 뭐 마드리드를 인아웃을 잡고 중간에 유명한 그라나다, 세비야,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이제 론다가 있죠. 아까 세비야에서 투어를 신청하면 론다까지도 커버가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개인적으로는 이 중간에서 한 1박 정도 좀 더 해가지고 12일에서 13일 정도 하는 게 여정 밸런스를 봤을 때 좀 괜찮지 않나라는 부분이고요. 일정표도 이렇게 1일차, 1일차 이렇게 쪼개서 보면은 좀 되게 좀 빠듯하죠. 그죠? 뭐 매일 이렇게 호텔을 좀 바꿔야 되는 구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또 스페인 일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구글 지도를 또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필요하신 문의는 벨라 이탈리아로 문의를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